네, 안녕하세요. 뉴튼입니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얘기할까요? 과학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중간고사가 아마 끝났을 거 아니에요. 점수가 이제 깜짝 놀랄 점수가 나오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단기간에 점수 올리는 방법 이런 거를 하려고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걸 찾으신다면, 또는 그냥 빨리 닥치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만 말해봐 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영상 끄고 나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뭘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성적이 그렇게 나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지금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질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통합과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과서와 프린트물 범위이고 선택형 22문항, 서술형은 없습니다. 카페에 검색해 보니까 쉬울수록 변별력을 위해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고 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과서와 프린트물 범위라는 얘기를 만약에 일반 과탐 선생님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한테 얘기하면 왜 당연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학원을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은 왜 시험 때 되면 학교별로 묻는데 과탐 학원들은 왜 학교별로 묻지 않느냐고 막 역으로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게 평균값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목 중에 가장 많이 학원을 보낸 것, 물론 수학이겠죠. 근데 수학은 배제를 하고 국어, 영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과로 가면 국어, 영어보다 과탐이 더 우선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중학교 때까지 국, 영, 수 위주로 하는데 수학은 너무 압도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개인적 역량 차이와 아이에 대한 심리적인 차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배제시키고 얘기를 하고요. 국어,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죠. 어머니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또는 아이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다르면 출판사가 다릅니다.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출판사가 다 다르고 결과적으로 교과서가 다르면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달 전을 기준으로 할게요. 시험 대비 한 달 전이 되면, 그러니까 한 달 전이 되기 전, 그리고 한 달이 딱 그 경계선을 넘어간 시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모의고사를 합니다. 수능하고 내신하고의 갭이 좀 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하고 한 달 전이 딱 돼가지고 이제 시험 대비 한 달 정도 남으면 이제는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가장 쉽게 묶는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학교별로 묶습니다. 학교별로 묶어서 진행을 하죠. 당연하죠. 교과서가 다르면 내용이 다른데 학교별로 교과서가 다르니까 학교별로 묶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모의고사를 합니다. 근데 과학은 좀 다릅니다. 과학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달라도 내용은 공통입니다. 고2 통합과학 때부터 설명하면 1, 2, 3,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원의 내용까지도 동일합니다. 출판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한 달 전에는 내신의 내용을 나가고 이론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부터는 문제 연습에 들어가죠.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안 보내셨던 분들이 많이 느끼실 건데, 아이가 갑자기 한 3주 전 됐는데 이제 시험 대비 시작한 거예요, 걔가. 근데 엄마, 나 문제가 안 풀려. 나 학원 알아봐줘.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중학교 때 내신 대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할게요. 우선은 중등부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요. 국영수 위주로 뭐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뭐 특목 대비하는 어머니들이 과학을 좀 보내긴 하는데 그 외에는 수학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제하고 얘기를 하죠. 중2가 되면 중간고사를 안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2 있는 친구들 얘기할까요? 중1 때 자유학년제, 중2 때 코로나, 중3 때 코로나. 그러니까 사실상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2년 동안 굳어진 것 때문에 기말만 보는 습관이 굳어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중등부 임용고시를 본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고등부 내용까지 나올 이유도 없고 중등부 내용 안에서만 나옵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애랑 저쪽에는 뭐 시험 범위가 다르던데요. 그렇죠. 전체가 1에서 8단원 또는 7단원까지 1년 동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전공했던 과목이나 자기가 좀 잘하는 과목 위주로 나가려고 해서 1, 4, 5, 1, 4, 7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재량껏 그렇게 나갑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하려고 하는 추세긴 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용이 누락돼요. 그 내용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애들이 그걸 모르는 상태로 고1 때 넘어오니까 더 무식해지는 거죠. 중3 때 사실상도 중간기말을 다 보긴 하는데 내용이 다 쉬워요. 고등부 어머니들이 이제 중학교 때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공부하는 방식이 뭐다? 기출만 풀어본다. 전년도 학교 기출, 기출만 풀어봅니다. 딱 그것만 합니다. 딱 그것만 해요. 기출만 풀어봐요. 암기도 안 하고 기출 풀어보면서 패턴을 그대로 몸에 익힙니다. 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공부라는 건 어렵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도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적게는 70점, 많게는 100점 사이를 오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방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2 통합과학 때는 저게 안 먹히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한 달 전이 돼야 이제 문제 연습, 일반적인 학원 다니거나 했던 애들은 내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질의문답도 하고 모의 테스트도 본 상태에서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풉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고2 통합과학은 통합과학을 임용고시 본 선생님들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임용고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출제하느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분들이 각자 맡은 범위에서 정확하게 내시는 거 아닙니다. 그 해에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배정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물리 선생님이 수업이 좀 적으면 통합과학 내신반에 들어갑니다. 뒷반 선생님은 뭐 생명 선생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는 요 수준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어렵게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까지 나온다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어렵게 나와야 됩니다. 왜 어렵게 나와야 되느냐? 자,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를 합니다. 중학교 때 A를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 상위 33%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 33명인데 문제는 이 중에 80명 정도가 일반 고등학교를 갑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이 안에 33명 안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등급체제로 하면 A였다가 5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A였는데 4등급, 5등급이 나왔어요 라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본인의 정확한 위치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직 입시를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아이라 상대평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엄마 이번에 시험이 쉽게 나온대. 가볍게 공부하면 될 것 같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잘 보세요. 시험이 쉽게 나왔어요. 7명까지가 2등급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점짜리가 8명이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은 멋있게 3등급이에요. 다 3등급이에요. 한 명도 1등급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아이는 하나 틀렸어. 100점이 아니죠. 4등급입니다. 상대평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 얼마나 쉽게 나오는 게 무서운 거고 공부를 가볍게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안 해야 될 걸 찾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체제 안에서는 여지껏 중학교 때 방식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신 대비할 때 한 달 전에 남들 문제 연습할 때 본인은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간다고 기출을 똑같이 문제 연습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안 풀리죠. 문제는 중학교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암기를 전혀 안 합니다. 암기를 안 해요. 눈으로 보고 외우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 확인하는 작업 중에 가장 간단한 건 이겁니다. 중학교 2학년 원소, 원자, 분자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아이한테 가서 원소와 원자와 분자의 차이점이 뭔지 물어보시면 아이가 대답을 못 할 겁니다. 아니 대답을 한다고 해도 어머니가 모르기 때문에 떠벌 굉장히 길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얘가 길고 장황하게 얘기하면 잘 아는지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학식 그리고 분자식의 차이점은 뭘까? 화학식이 좀 더 넓은 범위거든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과 화학식의 차이는 뭐고 부피가 뭐고 질량이 뭐고 무게가 뭐고 이런 차이를 원래 중학교 때 또렷하게 암기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하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입시는 전쟁입니다. 상대평가를 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각박하게 하면 아이의 행복이 문제되는데요.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행복한 아이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행복한 아이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있겠죠. 문제는 이 아이가 성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바깥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아이는 온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온전하게 공부만 하면서 100점만 맞는 걸 원하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이가 지금 당장 이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걸 원하시면 그대로 잘 품 안에 안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가 나중에 경쟁 안에서 행복감을 얻기를 원하시면 이 아이가 좌절을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 꼴찌를 하더라도 실제로 경쟁할 수 있게 내모셔야 되고, 또 하나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 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이 열등감 때문에 애들이 내가 굳이 이 경쟁하는 체제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엄마 내가 그냥 혼자 해볼게. 하나 안 하나 똑같다니까? 내가 혼자 해볼게.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죠. 체계적으로 매번 연습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질질 끌려가기 싫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중딩스러운 내신 대비 방식을 그대로 채용을 해서 기반 지식도 없는 과탐 과목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전공 과목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좋아하고 우리 애가 잘하는 과목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해봐야 잘하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큐넷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대학교 3, 4학년 애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거든요. 이때 기준이 뭐냐면 꽈락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어떠한 과목도 내려가면 안 돼요. 기준선 밑으로. 그러니까 이과를 공부시키려면 똑같아요. 어떠한 과목도 기준선 이하로 안 내려가게끔 균일하게 과탐을 공부시키셔야 돼요. 내신 잘 나오고 뭐 쉬운 과목 생명지구가 점수는 좀 더 높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상으로 따져보시면 등급은 더 낮거나 동일할 겁니다. 상대평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점수 잘 나온 걸로 그거 받아가면서 마음의 위안 주고 계실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경쟁력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죠. 아이를 너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고 어떤 선생님한테 붙으면 얘가 점수가 오를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 공부 방식이 지금 암기를 안 하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시간 투여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안 하려고 해서 열등감에 휩싸여서 혼자 자꾸 하려고 하는 친구라면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아이를 설득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자주 질문하고 엄마와 아이도 목표하고 있는 점수를 좀 낮추신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 기출문제가 그닥 의미가 없는 게 통합과학도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물리화학 선생님 들어갔다가 물생 선생님 들어갔다가 화생 선생님 들어갔다가 화지 선생님 들어갔다가 매년 바뀔 수 있어요. 2, 3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요. 또 통합과학 과목을 내는 선생님이 이렇게 바뀌는 데다가 또 물화생지 선생님도 2, 3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기출이 그닥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 높은 문제로 많이 낸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난 저기를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를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앞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래도 보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너무 높은 곳만 보다가 좌절해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에 대한 비중, 과탐에 대한 비중을 좀 머릿속에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많이 질문하고 못할 것 같은 과목일수록 더더욱 신경 써서 소문만 듣고 주변에 얘기 듣고 카페 글만 찾아가면서 뭐가 쉽다더라, 뭐가 점수가 잘 나온다더라 이런 것들만 믿지 마시고요. 직접 경험하고 또 체계적으로 계속 물어가면서 안정적으로 배워서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의 지도와 또 아이들의 노력을 많이 투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얘기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아이들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의견 많이 이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